임순재 대표와 함께 세 가지 특징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다뤄볼 수 없는 주제가 오늘도 또 껴있긴 한데요. 색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분에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말 새 나온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 그리고 지난 거래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강세, 이 덕분이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오늘장 반도체주의 상승은 전혀 새로운 건 없었죠. 그렇죠, 대표님? 네, 잘 가네요. 네. 한 주만, 한 1, 2주 만에 천지개벽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거의 변화가 반도체 업황이 그걸 변화가 되는 걸 보고 움직이면 늦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 오늘 반도체를 할 게 아니라 네. LG전자를 집중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죠. 하나요? 네, 다른 데서 역시 하죠. 네. 정현 앵커님께서의 빅픽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의 또 이유는 미국에서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6%대 올라오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또 AI주가 탄생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마블이면 다 아시는 그 아이언맨 나오고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입니다. 네. 예. 반도체 설계하는 쪽인데 오픈 엣지 쪽 컴퓨팅에 강하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데이터 센터 쪽에 강한 모습들이 AI를 통해서 한 1, 2년 뒤 가게 되면 매출의 점유율이 한 2자릿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는데, 하지만 또 이제 약간 엔비디아 좋은 얘기만 막 나오고 있는데, 이때 마침 엔비디아는 한 100억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기면 유상증자를 통한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잘 나가는데 왜 자금 조달을 할까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지겠지만, 결국은 이런 때 선점을 해서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자는 없는데, 지금 기껏해야 AMD 하나 남아 있죠. AMD가 라데온이라고 하는 GPU를 통해서, 근데 이건 완전히 그냥 게임용 GPU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볼 수는 없는데, 아마 어떤 수성을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큰 반응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 그런 관련 이야기, 뉴욕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강세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 AI 이야기로 인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때다 하니까 한 1, 2주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뀐 건데, 그동안 임순재 대표님은 나는 확인하고 반도체주를 들어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확인이 되셨어요? 어때요?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네. 아직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I 때문에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더 맞거든요. 오.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지금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칩들, 이제 고성능 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거고요. 어차피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고성능 칩 관련 쪽에 이제 소부장 쪽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DDR4램에 대한 재고 부분은 계속 어떻게 작용이 될지라는 부분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이제 제재를 받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조금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혜가 있게 될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주가 오름세가 이제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만 많이 보시는데, 그 외에 소부장단에서 움직임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DDR5 관련된 쪽, 그다음에 EUV 관련된 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요. 하반기 이후에 계속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아마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최첨단 관련된 그런 이제 공정을 하고 있는 소부장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요. 예전에는 반도체 하면은 뭐야? 또 반도체 온다고? 반도체 저점 찍었다고? 안 믿어 이랬다가 이제는 좀 믿는 추세예요. 왜냐? 대장인 엔비디아가 저렇게까지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 시장의 흐름이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저희가 2년 전쯤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만 오르고 지수가 1%, 2% 올라도 내 계좌는 그대로였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대형 반도체주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애매한 왜곡된 현상이 또 반복되면 어떡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약간 확산의 분위기도 나올 것이다라는 쪽도 오. 느껴지는 게 네. 근데 솔직히 기대감만으로 외국인들이 10조 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대감이 아니라 사이클 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는 반도체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상황들은 좀 더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LG전자가 왜 지금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하나의 축이 바뀌면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특히 LG전자가 엔비디아에서 보여줬던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차량용 반도체가 성장폭이 114%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차량용이 많이 크겠구나. 특히 전기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건 2차 전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기차가 이제 속도가 내기 시작해서 출하량이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부터 전장도 지금 계약한 것들이 쭉쭉 출하량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전장에 대한 변화와 차량용 쪽의 변화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강조드렸던 LX 세미콘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변화도 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고 LG그룹의 반개 쪽으로 움직이는 다 전장을 보면서 움직이는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특히 LX 하우시스도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네. 이런 쪽의 변화들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으로 맞춰가야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지금 이 흐름에 또 오늘 LG전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니 이전처럼 딱 대형 두 종목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약간의 반도체 주로의 확산의 기조가 보인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 하라고 여기 앉아 아, 예. 네. 그러면서 LX 세미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임순재 대표님은 좀 나는 더 확인하겠다라는 신중론자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그 반도체 싸움에 우리가 약간 좀 그 고래 싸움에 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또 그 악재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그거는 뭐 시장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게 큰 악재는 아니지 않을까. 다 아는 네, 거니까요. 그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뭐 나온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만약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더 시장에서 반영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미중 간의 분쟁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지금 중국 내의 반입이 상당히 부분 제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제한이 9월 달에 끝나는데 뭐 이게 연장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진짜 AI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AI 광풍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부분은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아마 좀 차별화되는 장세는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지금 5월 달에만 지금 외국인 한 3조 4천억 정도 지난주까지 이제 매수를 했고 오늘도 한 5천억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삼성전자 1조 9천억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1조 1천억, 그러니까 두 회사만 합치면 3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매수구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반도체, 그다음에 뭐 현대차가 2,700억, 뭐 기아가 1,400억.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위에 있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뭐 개별 종목 단에서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 그런 업종 중심의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아마 개별 이슈로 인해서 뭐 조금씩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정말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저도 포트 안에 정말 반도체주를 담아봐야겠다라고.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아, 왜요? 지금 사신다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의견을 좀 바꿔야 될. 아니 왜냐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도 껴있고 또 부찬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또 이렇게 과열돼서 따라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조정이 올 테니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웬걸 시가부터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내내 엔비디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증시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옛날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랬잖아요. 한 번 그렇죠. 달리면 따라갈 수 없었잖아요. 그냥 일단 물리더라도 지금 과감하게 어느 정도 비중을 태우는 게 좋은 건지. 제가 뭐 진행자 역할로서 이런 말씀 드린 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아주 네. 진심이 묻어나는 방송입니다.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단어 같은데 혹시 없으신 분들한테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뷰도 여러 다른 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개인적인 상황이라면 일단 발은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그 다음 보고 조정이 나왔었을 때 이제
비중을 늘려가겠다라는 쪽이 나오지 아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정만 기다리다가는 또 어. 저희가 당했던 네. 2차 전지의 강한 변화가 또다시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들이 있는지 또 반도체 업황들이 이제 벌써 재고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감산까지 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는 당연히 지금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를 땡겨서 지금 한 분기나 두 분기 먼저 움직인다는 이 사실 이걸 보게 되면 편입하시죠. 네. 편입하시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저처럼 아예 없다면은 발목 정도는 내줘보자, 좀 담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인적 분할 후 첫날입니다. OCI와 OCI 홀딩스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재개됐는데 이제 지주회사인 OCI 홀딩스 그리고 신설법인인 OCI 이렇게 분할이 되었어요. 사업부에서도 좀 분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신설 이제 OCI 그러니까 OCI가 이제 신설 범위로 이제 새롭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쪽이 이제 정밀화학 관련된 분야가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분사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이제 반도체 실리콘이나 뭐 베이직 케미칼, 그다음에 카본 소재 이런 정밀화학 분야가 이제 나왔고 태양광 분야는 또 그 모 회사인 OCI 홀딩스에 남기는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지니까 문제는 이제 OCI 관련돼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거는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을 이제 대부분 연상을 하셨는데 OCI로는 이제 일단 폴리실리콘 분야가 반도체로만 국한이 되고 태양광 쪽으로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OCI 홀딩스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이제 집중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OCI 같은 경우 이제 정밀화학, 그러니까 화학 업종에 좀 더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 이제 OCI,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분야가 있긴 하지만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자회사 관리가 우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좀 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OCI 홀딩스, OCI 나뉘어지는데 실상 뭐 분할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사업부가 다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져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적 분할처럼 이렇게 두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는 오르고 떨어져서 결국 수익이 똔똔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 장 초반 분위기도 그랬어요. OCI 홀딩스는 하락했지만 OCI의 경우에는 13%까지 올랐다가 현 구간에서는 같이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분할하고 둘 다 빠지는 경우는 특이하게 그렇지 잘 않아요? 없는데 네. 예,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연중 최저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당연히 OCI 그룹이 맞이할 운명은 수익성이 안 좋고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웨이퍼 다음에 모듈 제작하고 하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지금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가격은 큰 변화 없습니다. 아마 하나솔루션이 수익은 많이 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번에 IRA 법안과 AMP가 적용되면서 지금 나오는 성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수익이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하나솔루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업체들도 지금 웬만한 태양광 업체들 다 올인해 있습니다. 네. 여기 다 돈 받고 지원금 받고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올인돼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단기 과잉 상태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태양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OCI는 이 하락폭이 멈추게 되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약점이 베이직 케미칼 쪽인데 네. 이쪽에 대한 일단 뭐 사이클을 좀 타겠죠. 타는데 그래도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의 성과가 좀 나오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는 게 카본 케미칼. 이쪽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업부가 얼만큼 성과를 내주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것 같은데 분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이클만 맞춰주기 화학 사이클만 맞춰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안 비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OCI를 한번 좀
매물 끝나게 되면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거래 첫날이라서 좀 변동이 크긴 한데 이것들이 좀 잠잠해진다면은 OCI 사업부를 봤을 때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IRA 법안의 수혜를 이 회사만 받는 게 아니고 국내 기업들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것에 빠져들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많은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움직였을 때 보면 풍력이 반응했지만 태양광 쪽은 반응을 좀 못한 경우가 네, 그렇죠. 많았어요. 그런 이유를 봤을 때에도 OCI의 경우에는 매력도가 다소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좀 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제 업종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을 재개했다라는 것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뭐 한 이후에 지금 중국산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좀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에 이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지금 설치하는 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뭐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발전 설비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계속 친환경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 다시 수입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산의 저가형 이제 패널이 다시 미국 시장 내에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생산 시설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가 이루어지면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는 다시 아마 수입을 금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고기간 동안은 관련된 태양광 뭐 업체들이 조금 뭐 힘을 못 쓸 가능성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뭐 OCI 같은 경우도 지금 폴리실리콘이기 때문에 뭐 중국산이 다시 시장에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OCI입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의 경우에도 같이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캐나다 정부 대규모 지원에 포스코 퓨처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GM의 합작사가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투자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과 그다음에 이제 GM이 캐나다의 이제 퀘벡주에 지금 뭐 양극재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총 6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일단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카나다 정부와 그다음에 퀘벡주 정부가 3억 카나다 달러를 이제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 퓨처스나 GM 입장에서 보면 투자 자금을 이제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고요. 뭐 향후에 다른 분야로 또 이제 이런 투자 자금을 재투자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미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코프로를 다루면서 에코프로비엠이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 주가가 올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른 전문가님께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계셨던 분은 이거는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안 나와서 문제가 되면 됐지 나온다고 크게 환호할 만한 재료거리는 아니다. 오늘의 상승은 그냥 반짝 상승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민수 대표님, 그럼 그거와 똑같이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의 뉴스를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너무 뻔한 대답이고요. 네. 예, 방송용 대답이라고 하죠, 저희가. 저희가 네. 방송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실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포스코 퓨처엠과 이게 에코프로비엠의 똑같은 이런 자금 그 투자를 하고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자금에 대한 부담을 그래도 뒤에 우리 포스코가 있어라고 하는 것과 에코프로비엠은 직접 조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계획까지 다 해서 한 2027년까지 금액이 한 7조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봤더니 자금 조달 계획이 은행 대출과 수출입은행 쪽에서 들어오면서 약 한 4조 5천억을 들여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거죠. 이 자금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7년, 그러니까 6년, 7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막대한 돈을 벌어들 테니까 그때 이후로는 괜찮겠다라고 보지만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이 자금, 현금 부담이. 흐름에 대한 부담감들 이게 아무래도 좀 커진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엇갈리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소재가 못 가는 첫 번째 원인은 비철 금속 가격들이 하락하니까 그런 거죠. 아. 니켈 최저가입니다. 네. 거기다가 코발트, 망간 다 요즘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구리까지도 꺾이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소재 쪽은 그러면 당연히 믹스를 해서 양극재를 만들어낸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매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영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반전 시도가 나온다.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철 금속 가격들에 대한 동향들 보시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에코프로는 그때 움직입니다. 네. 아, 에코프로와 그리고 포스코그룹 중 한창 2차 전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이 종목들이 왜 최근에 숨고르게 양상을 보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비철 금속 가격의 하락도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이 반등하는지 여부를 같이 체크해야 된다. 특히나 투자자분들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개별적인 뉴스로 인해 주가가 올랐어요. 흑연을 75만 톤 확보했고 퓨처엠에 25년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5만 톤을 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탄자니아 이제 파루 그라파이트사와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의 이제 모회사가 호주의 이제 블랙록 마이닝입니다. 이 블랙록 마이닝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를 했던 걸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포스코 퓨처스 M까지 이제 쭉 연결되는 그런 이제 수혜를 잇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광물에서부터 소재까지의 일괄 생산 체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광양이나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원체 무역 회사였기 때문에 자체 이제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하게 지금 이제 소재 관련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 뭐 에너지 분야도 물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자회사에 이제에서 이제 모터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부분도 향후에 조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도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왜 2차 전지 주들이 계속 더 가지 못하는 걸까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비철 금속 가격 꼭 보시고요.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간 시속 게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